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다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단과 김포 지역 시민들의 정거장 추가 요구가 거세진 데다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소식에 김포와 검단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천과 김포에서는 바로 정거장 추가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당초 인천시안에 포함했던 원당 사거리역과 불로역 추가 반영 요구가 나왔고, 김포에서는 풍무 2역과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등 추가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제는 정거장 추가 요구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쪽으로만 살짝 거치고 김포 쪽으로 주로 이렇게 노선을 그린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우리 주민들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충분한 우리 검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박세훈 국민의힘 검단구청장 후보도 예타 통과 직후 인천과 검단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인천시안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검단 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 미래 교통 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장 후보자들은 검단구청장 후보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천 지역의 역사 추가 문제는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선 변경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협의로 인해서 5호선 착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 갈등 없습니다. 조정안 발표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조정안 발표된 이상 제 갈등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변경 요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김포 시민의 이익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손해보면서 변경 요구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한 5호선 연장 사업은 곧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2년 안에 노선과 정거장을 확정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당선 득표를 위해서 지금 또 자신의 더 강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야기,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경우 상당히 이게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예타 문턱을 넘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방선거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3선 도전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구청장은 28일 오후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자립준비 청년 카페 에피소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에서 태어난 사람이 은평에서 일하고 즐기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을 불광, 진관, 응암, 연신내, 수색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색에 맞는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은평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마포, 서대문, 종로, 고양시 등 인접 지역과 협력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고 서북권 공동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5성급 호텔, 컨벤션홀, 광장, 기업, 은평구에 없던 성장 동력을 채우겠습니다. 불광 생활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파도를 피해 온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북권 최대의 민간 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중소상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더욱 살리겠습니다. 23년의 경험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53년의 진심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발전입니다. 이제는 광역화입니다.
개개인의 복지에서 시작해 동네를 잇고 끝내는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재선 은평구 의원과 재선 서울시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민주당 최초의 3선 여성단체장이 됩니다. 동두천시가 정부에 GTX-C 노선 연장과 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과 걸산동 임도 개선 사업을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캠프 K시와 캠프 호비의 토지 매입비를 기존 사업 방식이 아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하며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로 인한 개발 제한과 지역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북부 체육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양주와 의정부의 미래형 체육특과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양주에는 전국 최초의 동계 종목 특과 학교인 경기미래체육고가, 의정부에서는 스포츠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융합과학고가 각각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주에 추진되는 경기미래체육고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훈련과 학습권 보장에 집중하고, 의정부 스포츠 융합과학고는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등 스포츠 산업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교육청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돕는 체육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체육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도교육청은 향후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과 재정, 갈등 등 문제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전문가 지원단은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등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촉된 전문가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자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계해 서면 혹은 대면 방식으로 자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자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된 김덕현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4년) 전 위대한 연천 군민은 저에게 연천 발전이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으나 저는 지난 40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 시대 새로운 연천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굳건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지난 4년간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시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녔는데요. 약 120여 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국립연천현충원이 27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행과 농림부가 지정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 또한 최근에 평화경제 특구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약 15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천군 척박한 땅에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를 성장시키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서 군민 모두가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갖고 우리 연천군을 더욱더 발전의 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진정성과 정직을 저의 정신적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솜틀집 연탄 가게를 운영하였던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강인한 불굴의 아버님의 정신력이 저에게 주어진 DNA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강인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체구는 작고 몸은 왜소하지만 남들은 저를 보고 작은 거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하여 저를 나폴레옹에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과찬이시죠.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제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정책의 1번도 사통팔달의 도시를 만드는 과제였거든요. 왜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에 그러한 집중력을 기하는가 하면 연천군에 중견기업이 들어와야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양한 일자리 가운데에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우리 연천군에 입지하는데 한계는 물류 부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연천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 여러분의 분명한 냉엄한 이성적인 선택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연천군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수도권의 경원선 축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군민 모두에게 드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4년간 더없이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 분야 10대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체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호원 배경수 시립미술관 건립과 천석 규모의 장암 콘서트홀 신설, 가능 녹양 철도 하부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별 균형을 맞춘 문화 인프라 확충이 담겼습니다. 또한 K4 리그 시민축구단 창단과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 실행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전담 대책반을 가동해 왔는데요. 중동 수출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지원, 민생 안정 등 3대 분야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인문학부터 생활예술, 미술까지 다양한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문화원인데요. 최근에는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등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룡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은평문화원은 그 문화원 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고요. 제가 이제 2023년도 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원 한 회원이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없었던 걸 제가 이제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애양의 도시 남원문화원하고 자매결연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공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MOU를 좀 한 20여 군데를 이상 했습니다. 해서 우리 문화원 회원들이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문화원 창립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 겸 송년회를 11월 5일 날 항상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은평문화원이 이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금도 없다 보니까 임원하고 자문위원들을 한 53분, 그리고 회원을 한 300여 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이제 해외 유적 및 그 국내 유적을 좀 많이 탐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8월 달에 그래는 우리 중국으로 그 옛날에 독립 운동하시던 분 그 자취를 따라서 한번 우리도 문화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토 해설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성인들 상대해서 그 은평구 관내 그 지역에 이제 그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금암예술 문화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등학생들 상대로 금암예술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입니다. 이건 해마다 도서 나눔 축제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우리 국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탐방 교실을 초등학교 3학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진 30여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각 기관에 보내준 자료가 있을 텐데 문화지, 향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원에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연합회에서 공모 사업을 한 2천만 원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따와가지고 6월 10날 수요일마다 4번을 하는데 그 6월 10날은 풍물, 가요, 관현악 그런 쪽으로 좀 할 것 같고요. 7월 1일 날은 이제 현악 앙상블을 해서 지나가신 분들 트로트나 아니면 이렇게 발라드에 맞는 그런 노래 잘하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그런 축제도 한번 해보시려고. 우리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은평을 정서적으로 좀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원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각 도서관, 재단, 각 동 자치에 이렇게 다녀봤는데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그 문화원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특히 우리 그 은평을 생각하면 북한산이 좀 생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산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주민들하고 가깝게 좀 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